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리산 가까이 작은 마을에 80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 사시다가 집을 갑자기 비워달라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로 이사를 했는데요. 지금 한창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얻으셨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 마을에 잠시 왔습니다. 이 마을 와서 둘러보니까 한 반 정도 이렇게 비어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집을 얻어서 이사한 집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성 홀로 시골로 귀농해서 집을 살 때와 또 집을 사서 수리할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집을 사실 때 뭐 도로라든지 청량이라든지 또 이 지상권 관계,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은지 이런 법적인 문제, 행정 절차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 그 자체에 대해서 집을 보실 때 주의해야 할 점, 또 집을 수리할 때 집 컨디션이 어떻는지 이런 것을 사실 여성 홀로 귀농할 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마을에도 지금 빈집이 굉장히 많은데요. 집을 수리하지 않고 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이 그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골에 있는 촌집을 구입해서 수리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신축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홀로 귀농을 계획해서 귀농주택을 구할 때 이런 촌집, 옛날 석가래가 있고 나무 마루가 있는 이런 촌집을 구해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사례를 경험해보고 또 판단해보건데 올바른 그런 선택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한옥 건물을 이용해서 뭐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귀농주택으로 사용할 때는 간단하게 이 조립식이나 이런 것으로 신축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집을 수리할 때 수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난방 관계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수리비 자체도 요즘에 아주 편리하게 신축할 수 있는 신축 건물에 비해서 비용이 결코 적게 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촌집을 여성 홀로 귀농할 때 귀농주택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런 촌집을 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촌집을 사야 할 때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촌집은 비전문가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이 내부에 들어가서 정말 지붕부터 기둥 밑바닥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전문가 수준의 집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 분을 대동해서 반드시 집을 보러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스스로 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옥이라든지 옛날 우리 이런 전통 가옥 같은 것은 전문 용어 같은 것도 좀 익히시고 또 옛날 우리 구들 난방 시스템 같은 것도 공부도 좀 하시고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성 한 분이 촌집을 사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 집을 살 때는 몰랐던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상당히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아, 뼈대가 살아있구나, 나무가 튼튼하구나, 이 구들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 좋고, 또 전문가가 못 되더라도 전문가 수준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해서 집을 반드시 체크하고 점검해보고 난 다음에 이 구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한옥이나 우리 전통가옥은 마루라든지 석가리라든지 대들보라든지 나무 뼈대가 살아있는지 이것을 집 구입 요소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쉽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 촌집을 보고 다녔지만 아직도 이게 판단하는 눈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 보면은 오래된 촌집은 지붕이 새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데요. 이 지붕이 새서 석가래가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지붕을 그대로 개량한 그런 집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봐서 비가 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이 기둥 같은 것도 보면은 이 마루 쪽에 있는 이 드러난 부분은 아주 튼튼해 보이지만 마루 밑에 숨겨져 있는 곳에 습기가 많이 차서 나무가 썩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시골 촌집은 거의 대부분 흙벽이다 보니까 흙벽 위에다가 시멘트 미장을 아주 얇게 해놓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나고 보면은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허물어진 그 위에다가 이 신문지 도배라든지 이 도배를 겹겹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그런 벽도 이 도배지가 겹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벽을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벽이 살아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들방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들방도 오래된 이런 촌집, 여기도 지금 구들방이 있는데요. 거의 10중 8구는 구들방이 내려앉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들 밑으로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침식돼서 이 구들돌이 내려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성 홀로 이 귀농을 하셔서 이런 촌집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런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 여러분들을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다 뭐 이런 의조로 이런 논조로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했고 또 일부분 이런 집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을 또 취약한 심리 상태를 악용하는 아주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악덕업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촌집이나 한옥을 구입하고 수리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여성 홀로 이런 수리를 진행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수리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숯가마 찜질방에 점심 식사하러 갔다가 오래전에 한 몇 해 전에 귀농하신 분이 있는데요. 지리산 쪽으로 여성 홀로 귀농하신 분이 있는데 이 하동 쪽에 드디어 집을 하나 사고 집을 수리를 하고 지금은 구들방을 하나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는데요. 물론 이분께서는 잘 처리하시겠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을 악용해서 공기를 늘린다든가 또는 이 시공 비용을 터무니없이 이렇게 부풀린다든가 이런 사례를 여러 건 이렇게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집을 수리하실 때 이 반드시 한 곳에 견적만 받아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여러 시공업체의 견적을 꼭 받아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싼 곳을 선택하라는 말씀은 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또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꼼꼼하고 또 가장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이런 시공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가격도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보다도 주변에서 이 신망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분이라고 해서 불리한 조건만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여성분이지만 집수리를 아주 근사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집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도 남자보다 더 이렇게 깔끔하게 집을 짓는 그런 예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산청 방목에 있는 한 분도 예전에 집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축대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직접 이렇게 시공업체를 불러서 옆에서 감독을 하다시피 일일이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지시하고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은 다 이렇게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분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성 홀로 귀농할 때 시골에 있는 귀농주택을 구입하고 수리할 때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리산 8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이사를 지금 하고 계신 집인데요. 이 집을 얻으셨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도시에 성공한 자녀분들이 있어서 큰 집에 큰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에서 한평생 사시다가 남은 여생도 이 지리산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이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기도 하고요. 한평생 이 봉사와 희생으로서 삶을 사신 분인데 남은 여생을 지리산에서 보내고 싶다고 도시로 나가지 않고 이 작은 집을 얻으셨습니다. 이 집도 크고 가분한 집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이 작은 집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시려고 하시는데요. 집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집 따로 있고 나쁜 집 따로 있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작고 불편한 집이라도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집, 또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몸을 누일 수 있는 편안한 그런 공간이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삼스럽게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눈에 띕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귀농주택으로 작고 소박하고 사랑이 가득한 집을 갖기를 바랍니다.